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대한민국은 늘 목이 마릅니다. 땅을 팔면 지하수는 솟아나지만 산업의 혈액이라 불리는 검은 황금, 석유는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나라. 우리는 이 가혹한 결핍 속에서 기적을 일궈왔습니다. 매년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원유를 사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수입한 기름을 정제하고 가공해서 다시 전 세계로 되파는 기술 하나로 버텼죠. 최근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쓰고 버린 폐플라스틱을 다시 끓여 석유를 뽑아내는 이른바 도시유전 기술까지 개발해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는 자원빈국 대한민국의 처절하고도 눈물겨운 생존 전략인데요. 하지만 여기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뼈 빠지게 달러를 주고 사온 그 귀한 에너지의 절반 이상이 도로 위에서 허공으로 증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력학의 비효율, 내연기관 자동차는 태생적으로 비효율적인 기계입니다. 엔진은 2000도가 넘는 폭발을 일으키며 움직이지만 연료가 가진 에너지의 고작 30%만이 바퀴를 굴리는 데 쓰입니다. 그럼 나머지 70%는 어디로 갔을까요? 엔진을 식히기 위해 냉각수로 버려지고 배기가스로 날아가 버립니다. 즉 우리가 주유소에서 넣는 기름값 10만원 중 6만원 이상은 도로 위에 열이라는 이름의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원전쟁의 시대에 지금 전 세계는 이 버려지는 열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만약 엔진이 내뿜는 이 엄청난 고열을 제어해서 다시 에너지로 쓸 수 있다면, 혹은 열 손실을 극단적으로 줄여 연료 소비 자체를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땅속에 묻힌 물리적 유전이 아닙니다. 이미 소비되고 있는 단계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기술, 우리는 이것을 가상회수 혹은 제3의 유전이라 부릅니다. 놀랍게도 모두가 어쩔 수 없다며 포기했던 이 불가능의 영역에 도전장을 내민 곳은 거대 자동차 기업이 아닙니다. 경기도 안산, 직원 수 4명의 아주 작은 중소기업, 기아자동차와 현대모비스에서 20년, 그리고 다시 10년, 도합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직 자동차의 심장, 엔진만을 파고든 장인, 폴드코리아의 김성년 대표입니다. 그는 남들이 주목하지 않던 물, 바로 냉각수에서 에너지 안보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술을 빼앗기 위해 인도, 멕시코, 태국이 집요하게 구애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온도입니다. 자동차가 달릴 때 엔진 내부인 연소실의 온도는 순간적으로 섭씨 2000도까지 치솟습니다. 이 끔찍한 고열은 엔진을 녹여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인류는 지난 100년간 냉각수, 즉 부동액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의 부동액은 주성분인 에틸렌글리콜과 물을 섞어 만듭니다. 이들의 주된 목표는 단 하나, 겨울에 얼지 않고 여름에 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본질, 엔진의 열을 얼마나 빨리 뺏어와서 식혀주느냐, 즉 열전도율은 물보다도 떨어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엔진은 뜨거워서 터질 지경인데 냉각수는 열을 머금고만 있을 뿐 밖으로 빨리 배출하지 못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열 손실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김성년 대표는 생각했습니다. 얼지 않는 물이 아니라 열을 미친 속도로 빨아들이는 물을 만들자. 그 해답은 화학이 아닌 광물에 있었습니다. 핵심 소재는 게르마늄입니다. 우리가 흔히 견강팔찌로만 알고 있던 그 게르마늄은 사실 물보다 열전도율이 100배 이상 높은 기적의 광물입니다. 여기에 네오디뮴, 란타넘 등 주기율표 57번에서 71번에 해당하는 신비의 금속 히토류 7종을 더했습니다. 이 희귀한 금속들은 부식을 막고 흐름을 좋게 하며 고열에서도 성질이 변하지 않게 돕습니다. 그럼 게르마늄 가루를 주전자에 넣고 끓여서 차에 부으면 되는 거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엔진에 모래 낀 톱니바퀴처럼 박살이 날 겁니다. 그래서 김 대표는 나노화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원석의 뛰어난 열전도 성질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입자를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크기의 나노 단위로 쪼개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입자가 작아질수록 표면적은 넓어지고 열을 흡수하는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섞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김 대표는 이 8가지 성분의 황금 비율을 찾기 위해 무려 400대의 차량을 희생시켰습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정확해야만 엔진이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27년의 집념으로 찾아낸 겁니다. 그렇게 등장한 제품이 바로 녹수제로 3.0입니다. 질소산화물 제로라는 뜻입니다. 원리는 간단하지만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녹수제로 3.0의 나노 입자들은 엔진 속을 순환하며 폭발적인 열을 순식간에 낚아채 라디에이터로 보냅니다. 덕분에 엔진은 과열되지 않고 언제나 가장 효율이 좋은 온도인 80도에서 90도 사이를 칼같이 유지하죠. 환경이 완벽해지니 연료는 찌꺼기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 연소가 가능해집니다. 버려지는 열을 잡으니 엔진이 20대 청년의 심장처럼 다시 뛰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과학은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증명의 영역입니다. 나노기술이니 게르마늄이니 하는 이론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실제로 내 차의 연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럼 그의 기술은 과학적으로 증명됐을까요? 우선 연비라는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비란 자동차가 일정한 연료를 갖고 얼마만큼의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1리터를 넣으면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느냐인데, 만약 10km라면 1리터를 넣으면 10km를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동차 회사는 국가지정 시험기관에서 연비를 측정한 후 이 연비를 신고하는데 이를 공인연비라고 합니다. 자동차 뒤쪽 유리창에 붙은 스티커를 통해 확인 가능하죠. 현재 보이는 이 스티커는 2025년식 소렌토 가솔린 차량에 붙은 실제 스티커입니다. 제일 아래 고속도로 연비는 고속도로를 주행했을 때의 연비, 도심 연비는 꽉 막힌 시내에서 다닐 때 연비입니다. 확실히 고속도로에서 달릴 때 연비가 높습니다. 제일 위쪽의 복합 연비는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를 각각 55%, 45%씩 적용해 산출한 연비인데, 보통 우리가 연비라고 말하는 것이 이 복합 연비를 뜻합니다. 그리고 차량은 엔진 등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오래된 차량일수록 연비가 낮아지기 마련이죠. 실제 사례를 볼까요? 많은 분들이 기아 자동차 K7을 운행하시는데 2016년식 K7 3.3 GDI 리미티드 에디션의 공인 연비, 즉 복합 연비는 10km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이는 K7 차량은 거의 10만 킬로미터를 주행했는데 연비가 19.4km입니다. 상식적으로 9년이나 탔으면 엔진 성능이 떨어져 연비가 8이나 7km로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거의 10만 킬로미터를 주행했는데 연비가 신차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었죠. 고속도로를 하루 종일 달려도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연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연비가 증가해 남들보다 절반의 기름값만 쓰고 있는 것이죠. 다음 차량을 볼까요? 현재 이 차량은 2022년식 렉스턴 스포츠 디젤 모델인데 현재 연비가 19.2km입니다. 영상 촬영 당시까지 약 23,000km를 주행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이 차량의 공인 연비는 10.4에서 11.6km입니다. 현재 연비 19.2km로 같은 모델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보다 기름값 지출 비용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비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매연입니다. 대구의 한 7.3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준치인 900ppm을 훌쩍 넘긴 933ppm으로 작년 4월 1일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약 11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상태에서 정기검사를 시행했지만 아쉽게도 탈락한 겁니다.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초과가 이유였죠. 자동차 정기검사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기준점을 초과하면 무조건 탈락이고 반드시 재검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동료가 운행하는 한 대까지 총 2대가 동시에 검사를 받았는데 2대 모두 질소산화물 허용기준인 900ppm을 넘어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동료는 850만원을 투자해 차량 내 머플러와 이런저런 부품을 수리해 약 800ppm으로 통과했는데 이 차주는 수소문 끝에 김 대표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구로 내려가 냉각수 전체를 교환한 후 4월 25일에 재검을 받았죠. 냉각수 교체 후 약 814km를 운행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542ppm으로 통과했습니다. 냉각수 하나 교환했을 뿐인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30% 이상 절감된 겁니다. 동료가 쓴 850만원의 5분의 1 비용밖에 지출하지 않았죠. 이 사진에 보이는 카니발 차량은 총 23만 5,521km를 주행한 2003년식 경유 차량입니다. 검사 당시 매연 통과 기준은 20%였지만 88%가 나와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죠. 녹수제로 주입 후 73km를 주행하고 재검을 받았는데 매연 4% 검출로 합격했습니다. 88%였던 매연이 녹수제로로 냉각수 교환 후 73km를 주행했더니 4%로 급감한 겁니다. 한 대 더 볼까요? 총 13만 1246km를 주행한 2005년식 프라이드 차량입니다. 검사 당시 매연 통과 기준 25%를 훌쩍 넘는 55%가 나와 불합격했죠. 이에 녹수제로로 냉각수를 교환했습니다. 약 3주간 805km를 주행한 후 재검을 받은 결과 매연 배출 4%로 합격했습니다. 실제로 녹수제로 3.0 테스트 결과 배기가스 중 일산화탄소는 70%, 탄화수소는 95%, 질소산화물은 80% 이상 감소하는 개선력이 확인됐습니다. 위 실제 차량 테스트에서 보여지듯이 매연 배출 감소 효과도 확인됩니다. 단순히 배출가스 양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엔진 내부를 세정해 카본 찌꺼기나 불순물을 제거함으로써 연소실과 배기관의 청소를 높여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녹수제로 3.0은 엔진 냉각수의 틀을 깬 획기적인 기술로 엔진 온도를 최적화하고 완전 연소를 가능케 하며 배출가스를 화학적으로 중화시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지닌 제품입니다.
한마디로 엔진 성능 개선제 플러스 배출가스 저감 장치 플러스 오랜 수명의 부동액의 역할을 한꺼번에 해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아닙니다. 확실히 좋아졌다는 팩트입니다. 위에서 잠시 설명했듯 녹수제로 3.0은 질소산화물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목표하에 개발됐습니다. 위 검사 결과지에서 보여지듯 질소산화물 배출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신음하는 현 상황으로 볼 때 전 세계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도입해야 하는 필수 기술이 아닐 수 없을 텐데요. 내연기관 자동차 자체는 인간과 지구에 썩 유용한 존재는 아니니까요. 엔진이 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배기가스에는 상당히 많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 심각한 중독을 일으키는 일산화탄소, 압류발 물질인 탄화수소, 그리고 대기 중 오존을 형성하는 기후온난화 최악의 주범 질소산화물, 맥해안 매연, 호흡기에 치명적인 미세먼지까지 말이죠. 그래서 정기검사에서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젤 자동차가 배출하는 물질은 1급 발암물질인데 전체 배출 물질의 50% 이상이 질소산화물입니다. 저희도 해봤지만 국내에서도 저희 제품도 없고 매연 쏟아지는 80%까지는 녹수가 다 잡히는데 이건 뭐 인증 자체 안 합니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 저희가 샘플 보내서 한번 테스트하고 뭐 몇 대를 하겠죠. 하고 제품을 먼저 봅니다. 그들은. 데이터가 증명하자 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거칠고 아주 뜨겁게 말이죠.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라 불리는 자동차 생산의 허브 태국입니다. 태국 정부는 한국의 이 작은 중소기업에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한국에서 인증을 못 받았다면 우리가 직접 해주겠다. 단순히 서류 몇 장을 써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태국 정부는 자국 트럭 3,000대를 대상으로 대규모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시범 사업의 규모만 자그마치 30억 원. 태국이 이토록 적극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태국에서 검증이 끝나는 순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국 시장이 도미노처럼 열리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더 필사적입니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자 최악의 대기오염 국가인 인도. 김 대표에게 인도의 국영오일 회사 및 오토바이 제조사가 접촉해왔습니다. 이 회사가 1년에 찍어내는 오토바이만 무려 1,500만 대, 그중 순행식 엔진을 쓰는 10%만 잡아도 150만 대의 거대 시장이 열립니다. 숨조차 쉬기 힘든 뉴델리의 스모그를 잡을 유일한 대안으로 녹수제로를 지목한 겁니다. 지구 반대편 멕시코의 상황은 생존 그 자체입니다. 철도망이 거의 없는 멕시코는 국가물류의 대부분을 트레일러와 고속버스에 의존합니다. 하루 이동거리만 500km에서 800km, 이곳에서 연비 10% 향상은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기업의 생존이자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입니다. 버스회사 한 곳이 보유한 차량만 15,000대, 멕시코 기업들은 아예 공장을 여기에 지어달라며 김 대표의 소매를 붙잡고 있습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이제 전기차 시대인데 내연기관 기술이 무슨 소용입니까? 착각입니다. 그것도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전 세계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는 약 15억 대, 그중 전기차는 아직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 즉 13억 대가 넘는 차는 여전히 기름을 태우며 달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인프라를 깔 돈이 없는 개발도상국, 그리고 화물운송이 주력인 산업 현장에서 내연기관은 앞으로도 수십 년간 왕자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기차라는 먼 미래를 기다리며 당장 오늘 뿜어져 나오는 13억 대 분량의 매연을 방치해야 할까요? 해외 정부들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술을 탄생시킨 대한민국에서 김 대표는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습니다. 환경부, 연구원, 그 어떤 기관을 찾아가도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매연저감 장치에는 국민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훨씬 저렴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인 냉각수 기술은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실험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해외에서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30억 원을 들여 테스트를 해주겠다고 나서는 판국에 한국은 규제라는 감옥에 혁신 기술을 가둬두고 있는 꼴입니다. 과연 김성년 대표는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요? 그가 직접 털어놓는 태국과 멕시코의 파격 제안, 그리고 한국의 현실을 들어봤습니다. 태국도 인도와 마찬가지로 시작은 환경 문제 때문에 환경청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현재는 정세가 불안한 것도 불안하지만은 그렇다고 뭐 그쪽에서 좀 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무조건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지금 3,000대를 전부 다 교환한다는 전제 조건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회사가
오면서 힘들었던 거 태국에서는 지금 자체에서 테스트 공인을 해주려고 저희 샘플도 가져다서 지금 인증 중입니다. 한국보다 더 적극적이고 태국 국가 환경청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시내에 있는 3,000대 버스만 한정돼 있지만은 테스트 끝나는 순간 아마 전국 태국 내 다 모든 차량에 대해서 강제 형식이 됐든 3,000대 정도만 먼저 시험 운행을 해도 그럼 작게 잡아도 한 30억 정도 시장은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태국에서부터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방향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지금 논의 중인 국가 중에서 요청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뉴델리나 이쪽에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는 회사 자체는 인도 국영 오일 정유사고 정유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전국에 하는 주유소가 43,0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주유소당 평균 10개 정도를 비치해 놓고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갈 거고, 다른 회사 하나는 인도에서 오토바이 생산을 하는데 연간 한 1,500만 대 생산한다 그럽니다. 1,500만 대면 상당히 많은 건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적용될 수 있는 거는 공랭식이 아닌 수냉식이다 보니까 라지에다가 달리는 수냉식 자체는 포지션이 현재는 한 1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게 한 15%까지 상향을 시킬 계획이라고는 얘기를 들었고, 매연 때문에 아마 수냉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테스트 끝나고 나면 신차에다 전부 다 적용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1,500만 대 중에 10%면은 한 150만 대? 그러면 적용 정유사 주유소에 배치될 거하고 오토바이 생산 라인에 들어갈 것만 따져도 우리나라 금액으로 따지면 1,920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점점 사이즈가 커갈 것 같습니다. 멕시코는 25년도 8월 달에 저희가 총판 계약을 일단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 규모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멕시코 자체에는 철도 노선이 발달이 안 돼 있습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 가는 트레일러라든가 아니면 고속버스 위주로 좀 교통망이 형성이 돼 있고, 땅이 넓다 보니까 한 시에서 한 시를 갈 때가 보통 한 500km, 좀 길면 800k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운송수단을 장거리를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 자체가 이제 트레일러 같은 한 300대 정도 갖고 있는 중견기업인데, 버스는 15,000대 정도 갖고 장거리 노선을 띄는 회사. 지금 들어온 분들이 테스트 끝나고 그 차만 들어가도 연간 한 1,000억 정도? 98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봅니다. 사실 김성년 대표에게는 더 쉬운 길이 있었습니다. 아니, 누구라도 혹할 만한 꽃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멕시코 정부와 기업들은 그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쏟아냈습니다. 공장 부지를 공짜로 주겠다. 투자금을 전액 지원하겠다. 인증 절차 우리가 프리패스로 다 뚫어주겠다. 조건은 단 하나, 한국을 떠나 그곳에 공장을 짓고 기술을 이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규제와 비웃음에 막혀 숨조차 쉬기 힘든 한국과 레드카펫을 깔아주며 환영하는 해외. 기업가라면 당연히 짐을 싸는 게 이득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그 달콤한 제안들을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안산의 작은 공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고 바보 같다,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는 이 힘든 가시밭길을 고집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해서 오히려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마음 같아서 가고 싶죠. 기회의 땅이라고도 봐지고,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달러도 벌어들이고 여러 가지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토대가 좋아지면은 한국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래야 또 여기 일자리 늘어나고 국가 위상도 좀 생기고 하는데, 근데 이 기술은 한국에서 로열티를 받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좀 지키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만들어야 한국의 일자리가 생기고 한국의 외화를 벌 수 있다. 정작 국가는 그를 외면하고 문전박대했지만 김 대표님은 끝까지 한국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자존심이다. 뜨거운 애국심입니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정부가 제도로 막고 대기업이 침묵한다면 깨어있는 소비자가 먼저 알아봐줘야 합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내 차의 연비를 높여 기름값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매연을 줄여 아이들이 마실 공기를 지키는 일이며 전 세계가 탐내는 원천 기술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일입니다. 한국에는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차 보닛을 열고 녹스제로 3.0을 채워 넣으십시오. 석유보다 귀한 기술 녹스제로 3.0. 그것은 여러분의 자동차 안에 심을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가장 강력한 제3의 유전입니다. 최근 해외 수출건으로 정신없이 바쁘신 김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수출이 쏟아지기 전에 제 채널 구독자분들께 저렴하게 공급해 주시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제 제안을 받아주셨고 오늘부터 부동액의 17만원, 부동액 첨가제는 14만원으로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현재 히토류 등 원재료 가격이 폭등한 점은 잘 알고 계실 텐데 다음번 생산 물량부터는 폭등한 원자재 가격이 반영될 예정이고 또 수출 물량이 쏟아지면 내수에는 제한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구매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녹수제로 3.0을 구매하셔야 할까요? 사실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이라면 연비 증가 효과나 매연 절감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지만 차량 구입 후 한 번도 냉각수를 교환하지 않으셨거나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정비 이력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현재 냉각수의 색이 탁하거나 교환 후 8만 킬로미터가 지난 경우, 장거리 운행이 잦은 차량은 냉각수 전량을 교체하셔야 합니다. 제품 한계는 3리터입니다. 정확한 부동액 용량을 확인하시려면 녹스제로 홈페이지의 구매 가이드에서 소유하신 차량의 정보에 따라 필요한 수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냉각수를 교환하신 분, 정비소에서 전체 교체는 필요 없고 보충만 해도 된다고 들으신 분은 첨가제만 보충하셔도 충분합니다. 첨가제 한계는 1리터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환은 가까운 정비소나 카센터에 요청하시면 되는데 정비소로 가셔서 냉각수 전체 교환해주세요. 부동액은 직접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공인비는 보통 5만원이지만 차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지역 또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비소에서 부동액 전량을 교환할 때는 반드시 플러싱 해주세요 라고 요청해 교환하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밤 23시 59분까지 가장 성의 있는 댓글을 남겨주신 3명을 선정해 녹스제로 3.0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커뮤니티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고 당첨된 분은 이메일로 차량 정보 보내주시면 그 수량에 맞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팩트로 기술을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